자, 다 띄었어요? 자, 지난번에 조금 뒤에 있는 거 땡겨가지고 해갖고 좀 몇 가지 좀 원상복구할 게 있어요. 일단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에 지난번에 만든 카메라 팔로우 스크립트를 잠깐 끌게. 깍깍하고 꺼줄게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 얘를 원래대로 플레이어 밑에 이렇게 자식으로 붙여서 원래대로 바꿔줄게요. 플레이어 밑에 메인 카메라를 붙여서 자식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메인 카메라가 되게 멀리 있을 거예요. 얘 트랜스폼이 되게 이쪽 멀리 돼 있는데 얘를 어차피 자식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레이어 몸체에 붙을 거예요. 다시요. 메인 카메라를 자식으로 등록해 놓고 트랜스폼을 리셋을 한번 해주게 되면 메인 카메라를 클릭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플레이어의 몸체에 붙어 있잖아. 그죠? 몸체에 붙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조금 카메라를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 원래대로 이 정도 되나? 네. 자,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세요. 위에서도 보고. 자, 원래대로 바꿨어요? 다 조절했어요? 다 조절했어? 이제 많이들 숙달이 됐네, 이제는. 자, 에너미 쪽에서 에너미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프로젝트에서 스크립트 한번, 에너미 스크립트를, 어디야? 에너미 스크립트를 한번 따닥 해서 열어볼게요. 자, 공격까지 됐네. 자, 이번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이번 시간에 할 게 공격 대기 시간에 대한 처리를 할 건데, 어떤 처리냐면 공격 애니메이션 시간을 공격 대기 시간에 추가를 해주는 거야. 애니메이션은 현재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정의 대기 시간을 그냥 훅 지나가 버린 나오잖아. 그죠? 해서 공격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도 그 대기 시간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그래, 안 그러면 싱크가 안 맞잖아. 그죠? 해서 이게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애니메이션 현재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시간 값을 알아오기가 핵심이에요.
자, 이거를 알아오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해시라는 걸 알아야 돼. 해시 보통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죠? 딕셔너리. 딕셔너리가 뭐야? 했었잖아. 자료구조에 배열, 리스트가 있고 딕셔너리가 있잖아. 딕셔너리가 뭐예요? 뭐랑 뭐로 되어 있는? 키와 밸류로 되어 있는 자료구조야. 키와 밸류, 값으로 되어 있는 자료구조를 딕셔너리라고 해. 얘도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해시 테이블의 일종이에요. 그래, 일종. 왜 얘가 딕셔너리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딕셔너리가 뭐야? 사전이지, 사전. 사전에 우리가 단어 검색을 할 때 뭐가 있어요? 색인이 있잖아요, 색인. 색인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의 뜻이 있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키랑 값으로 돼 있죠. 해서 이름이 딕셔너리라고 붙인 거야, 자료구조에. 자, 자세한 거는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일단은 해시 테이블에 대한 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그러니까 내부 알고리즘을 읽어보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진행됐다. 요거는 사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딕셔너리 사용법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 키 밸류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해시 테이블 자체가 그런 건데, 그 내부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는데, 자, 그러면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전당포 이런 거 가본 적 있는 사람 있어? 전당포 안 가봐서? 다 쥐들이 사나봐. 자, 아니면 사우나는 가잖아. 사우나 가면 뭐죠? 다 꿈꾸 들어가면 열쇠 키를 주잖아. 키를 갖다 넣게 되면 내 옷을 거기다 넣어놓지. 찾을 때는 그 키를 이용해서 옷을 찾게 되잖아. 키는 뭐로 돼 있어요? 쇠가 아니라 키는 숫자로 돼 있잖아, 숫자. 근데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물건은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번호표를 가지고 읽어드릴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보통 탐색에서 문자열로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하가 생겨.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정경수면 정을 비교해야 되고 경을 비교해야 되고 수를 비교해 줘야 돼. 되게 여러 개가 붙는 거야. 근데 숫자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점이 굉장히 많아. 한 번만 탐색을 해도 되고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어. 순서라는 거지, 순서.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참고해서 찾기가 되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정경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10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정경수를 찾기에는 되게 어려워. 그죠? 근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정경수가 예를 들어서 101번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찾기는 굉장히 쉬워진다고, 사람이. 그쵸?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구조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해. 해서 해시 테이블을 쓰게 되면, 키 값으로 된 해시 테이블을 쓰게 되면 탐색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거나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찾아봐. 그 핵심 개요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알고리즘 복잡해. 이게 그 단순히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알고리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변종도 굉장히 많아.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공학 시간은 아니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다. 근데 내부 내용은 사우나를 연상하면 된다. 아시겠죠? 해서
얘가 어디 쓰이냐면 현재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시각값을 알아올 때 해시 테이블이라는 녀석을 쓰는 거야. 이게 어딘가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애니메이션 관련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번호키를 준 거야. 쳐서 그걸 딸깍 열게끔 만들어서 그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얻어오느냐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 자, 일단은 자, 공격 애니메이션의 여기 어택 에너미 스크립트에 어택 쪽에 보면 공격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저장할 자료가 필요해, 그러니까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플로트 at 플로트 어택 클립 랭스라고 할게. 클립이 뭐라고 했어요? 클립 애니메이션 클립, 사운드 클립이라고 그랬잖아. 데이터 자체를 클립이라고 해. 아시겠죠? 클립이란 단어가 붙으면 데이터 자체야. 그냥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가져오느냐. 자료형 중에 애니메이터 스테이트 인포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터의 상태 정보라겠죠. 그냥 직접 해석을 해보면 애니메이터의 상태 정보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인포 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애니메이션 현재 애니메이터 위에서 받아오는 애니메이터 얘 우리가 선언한 애니메이터에 있죠. 이렇게 컴포넌트로 받아온 컴포넌트 얘의 현재 코런트 애니메이터 스테이트 인포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는 건 레이어 인덱스인데 일단 0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상태를 얻어올 때는 애니메이터 스테이트 인포라는 자료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 우리가 만든 그 변수에 get current animator state info라고 쳐주면 정보가 넘어와요. 뒤에 들어가는 거 인자는 뭐냐면 레이어 인덱스라고 해서 얘가 뭐냐면 자 애니메이터에 보면 현재 레이어가 베이스 레이어라고 돼 있죠.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거야 아직은. 나중에 배울 건데 레이어도 애니메이션 할 때 레이어를 굉장히 여러 개 둘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태 다이어그램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합칠 수가 있어.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데 애니메이션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데 등록한 애니메이션들 있잖아. 현재는 볼게요. 현재는 아이들 있고 무브 있고 어떻게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아이들 애니메이션은 현재 지금 바바리안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무브에는 워크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택은 라운드 킥이 들어가 있죠. 근데 두 번째 레이어도 똑같이 만드는데 다른 걸 넣어주는 거야. 다른 애니메이션을 하면 레이어를 섞을 수가 있어. 두 개를. 그러면 현재
아이들이 이건데 특정 아이 그 애니메이션을 받으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두 개를 섞을 수가 있어. 이런 식이 나오든지. 그걸 갖다 레이어로도 가능해요. 근데 현재는 아직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레이어 인덱스가 0이야 이게. 베이스 레이어가 하나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0번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적어줄게. 0번째 이제 레이어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베이스 레이어야. 베이스 레이어. 현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0이라고 넣어준 거예요. 쭉 가볼게요. 자, 애니메이터에 보면 애니메이터 점 스트링 투 해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뭘 갖고 올 거냐면 자, 현재 우리 공격에 등록되어 있는 쟤의 애니메이션 길이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스테이트를 가져올 거야, 지금. 얘 스테이트가 뭐냐면, 현재 베이스 레이어 밑에 있는 어택이야. 그죠? 어택이에요. 그래서 이건 먼저 계속 듣고 나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스트링스 해시라는 게 있는데 애니메이터에 베이스 레이어의 어택이라는 베이스 레이어의 어택이라는 항목으로 스테이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스트링 투 해시를 보면 반환값이 뭐예요? 인트잖아. 요거에 해당되는 문자에 대한 자료를 번호표를 준 거야. 내부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번호표를 유니티가 뱉어줘. 해시 값으로. 그 해시 값이라는 거는 사우나 있는 그 앞에 참고 있는 사람이 던져주는 거 이렇게 열쇠를. 그래서 열쇠를 받아야 되잖아. int attack state 라는 변수로 받을게. 자, 다시 설명하면 사우나에 갔는데 여기가 사우나라고 봅시다. 그냥 여기 여기가 사우나실이야. 있는데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데 번호표를 뱉어준 거야. 그게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로 되어 있다는 거고. 해서 번호표를 받았어. 이게 어떤 번호표인지는 찍어보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 자체가 우리는 그냥 인트 값으로 관리를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의 이 공격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알아보자. 자, 어떻게 알아보냐면 만약에 현재 이 위에 있는 스테이트 인포 풀 패스 해시라는 게 있어요. 자, 끝까지 나가볼게. 어택
어택 스테이트면, 자,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 중인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 있잖아. 진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아이들도 있고 무브도 있고 뭐야 어택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그냥 얘도 내부적으로 해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 해시 값이랑 맞으면, 그러니까 현재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해시로 비교하지만 내부적으로 현재 어택이면이야. 어택이면 진행되고 있는 게 어택이면. 근데 왜 해시로 보이느냐? 밖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해시 값으로 이렇게 비교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스테이트 현재 진행되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상태가 어택이면이야. 어택이면 스테이트 인포에 현재 진행 중인 스테이트 인포에 현재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길이가 들어와요. 얘를 위에서 우리가 만든 어택 클립 랭스에 넣어주면 길이를 알 수 있어. 어택 클립 랭스. 이러면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유니티가 좀 약간 복잡하게 설계했죠. 그냥 물어봐서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퍼포먼스 때문에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깊이 알면 문자열로 이렇게 알면 내부적으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해시로 막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작동한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작동한다가 가장 첫 번째 이해 포인트고, 두 번째 얘네들은 어떻게 나중에 애니메이션 컨트롤에서 애니메이션의 시간값을 알아올 땐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애니메이션의 길이에 대한 시간값을 할 때는 길이 값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얻어온다 정도 스크랩 해놓으면 돼요. 사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유니티에서 만든 기능이기 때문에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만 알면 돼. 자, 해서 밑에 현재 어택 딜레이 타임이 있는데 현재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공격 애니메이션 시간을 공격 대기 시간에 추가해 주는 게 오늘 목표잖아. 시간값을 얻어서. 그죠? 해서 여기에 시간값을 더해 주면 돼. 어택 클립 랭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를 지금 이격을 0.5로 줬는데 얘를 그냥 1로 고칠게요. 이게 조금 약간 늘어나서 이 이격은 내가 왜 준다 그랬어요? 벗어나는 거기 그 안에 너무 붙어 있으면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그냥 일부러 약간 준 거야 수치를. 근데 0.5에서 그냥 1로 고쳐주세요. 큰 의미는 없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공격 범위에서 중간에 걸리는 현상들이 있어. 딱 떨어지게 맞으면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 공격하면서. 왜냐면 디자이너들이 작업해 줄 때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 크기가.
왜냐면 시간값이 계속 곱해져서 하다 보면 조금씩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스테이트 머신이 어떻게 변하냐면 무브 갔다가 어택 갔다가 순간적으로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딸깍거리는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이격을 약간 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현재 무브에서 공격 범위에 들어가면 어택으로 가는 건 있는데, 어택에서 거리가 떨어졌을 때 무브를 진행하는 건 없어. 트랜지션이. 해서 어택 쪽에서 트랜지션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메이크 트랜지션 해서 무브 쪽으로. 자, 트랜지션을 만들었으면 컨디션 상태를 봐야 되겠죠.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어택에서 넘어갈 때 has X 타임이 뭐라 그랬어요? 예? 동작이 끝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했죠. 컨디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우린 컨디션이 있으니까 해제를 하고요. 자, 컨디션이 뭐예요? 무브라는 게 들어오면 무브로 되겠죠. 그래서 무브를 지정해 줄게요. 어택 상태에서 컨디션이 트리거가 무브로 활성화가 되면 무브로 넘어갈 수 있게 무브를 지정해 주고, 당연히 컨디션이 있는 상태니까 has X 타임은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자,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자, 우리가 공격 애니메이션에 길이를 얻어왔는데, 지금 보면 무브 쪽에서도 여기 커런트 타임에 어택 딜레이 타임 넣었잖아. 그쵸? 여기도 얘를 추가해 주세요. 어택 클립 랭스를 여기도 이 부분도 빠져있기 때문에 넣어줘. 여기는 왜 넣는다 그랬어, 이거를. 무브일 때. 기억나요? 얘를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공격인데, 공격을 바로 안 하잖아. 그쵸? 그것 때문에, 왜냐면 딜레이 타임을 기다린 다음에 때리게 됐잖아. 그죠? 해서, 얘 길이를 그냥 바로 넣어주게 되면, 바로 공격할 수 있게, 무브에서 넘어올 때는, 코란트 타임을 아예 그냥 높게 세팅을 해준 거야. 그러면 하단에서, 코란트 타임인 여기서 바로 이거보다 넘어갈 거 아니야. 그죠? 이쪽에서 바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첫 타임에는 그것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이걸 더해준 거야. 아시겠어요? 아침에 되게 배가 고프지. 아, 나 주말에 장염 걸려가지고 한 3일을 해롱거리다가 내가 그거 얘기했죠. 나이 들면 40대 되면 조금만 안 좋은 거 먹어도 뭐라 그랬어. 30대 때는 좋은 거 먹으면 약과를 받고 40대 때는 안 좋은 거 먹으면 티가 난다 그랬잖아.
자,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더. 지금 여기면 어때까지만 돼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공격 대기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바바리안에는 없어요. 해서 일단은 우리가 테스트니까 바바리안에 보면 아이들을 갖다가 공격 대기로 일단 써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에셋의 바바리안의 모델스, 에셋의 바바리안의 모델스 안에 들어가 보면 바바리안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로 쭉 내려다 보면 아이들이 있어. 얘를 드래그를 해서 어택 밑에 쪽으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름이 아이들 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름 바꿀 때는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 이쪽 창에서 이름을 어택 딜레이라고 고쳐줄게요. 어택 딜레이. 지금 잠깐만 태연이랑 경현이는 지금 소스 내려 받았어? 위에서? 내가 올려놓은 거?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오늘 방금 전까지 한 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받아서 하면. 아니 경현이가 멍 때리고 있길래 뭐 좀 하고 있나라고 봐서 안 되면 불러야지. 뭐가 안 되는데. 응. 얘가 이게 아니잖아. 플로트. 됐지? 네. 감사합니다. 하다가 잘 안 되거나 하면 바로 손 들어가지고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자, 여기까지 됐죠? 어택 딜레이. 여기 경연이 여기까지 됐어? 어택 딜레이? 네, 거기까지. 됐어요? 빨간 줄이 왜 간다 그랬어?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 방금. 자, 하면 이렇게 어택 딜레이로 바뀌었어, 이름이.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트랜지션을 만들어줘야 돼. 어택에서 어택 딜레이 쪽으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이랑 어택 딜레이에서 어택으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택에서 어택 딜레이로 가는 메이크 트랜지션 눌러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얘는 이 트랜지션 한번 선택해 볼게. 얘는 자, 어차피 공격이 끝나면 우리가 야, 공격 대기 이런 건 따로 스테이트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해서 얘는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면 돼. 그때 체크하는 게 뭐예요?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뭐야? has 엑시 타임이잖아.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체크가 돼 있죠.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와. 그게 has 엑시 타임이야. 자, 이 상태에서 자, 어택 딜레이에서 어택으로 넘어가는 걸 트랜지션 하나 만들게. 여기서 메이크 트랜지션에서 어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얘는 이쪽 방금 만든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자, 얘는 트랜지션이 공격일 때니까 해즈 엑스템 끄고, 자, 컨디션에 어택 파라미터가 어택일 때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넣어줄게요. 아직까지는 어택 상태야. 어택 상태인데 애니메이션이 다 마무리되고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현재 트랜지션이 어택이면 컨디션이 이쪽으로 다시 전환되겠죠. 때렸다가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겠지만 이게 잼잼이 했다가 한 대 때리고 잼잼이 했다가 한 대 때리겠지. 뭐 지금은 테스트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받았고 편집할 수도 있고 믹스 안무에서 받아가지고 대기 상태 좀 예쁜 거 받을 수도 있잖아. 다 따라왔어요? 지금 약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자, 오늘 점심은 도시락이래. 밑에 오늘 식당 안 한대요. 방금 뭐 강렬하게 뭐 이렇게 계속 뭔가 왔는데 결국 먹고 사는 얘기지 이게. 자, 근데 지금 보면 요것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 때렸어. 그리고 공격 지연 대기 상태에서 잼잼이라고 있는 상황에 내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얘는 현재 상태가 뭐예요? 어택 딜레이 상태잖아. 근데 만약에 도망가면 어떻게 돼? 쫓아가야 되죠. 무브로 변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공격으로 넘어갔더니 갈 수가 없어. 얘일 때도 바로 추적하게끔 무브 상태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해서 어택 딜레이 상태에서도 무브 쪽으로 메이크 트랜지션 해서 연결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트랜지션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클릭하고 얘는 컨디션이 당연히 무브가 되겠죠. 컨디션은 무브라고 해주고 위에 보면 has exit time을 꺼줘야 되겠지. 컨디션이 있으면 무조건 얘는 끈다고 봐야 돼. 그죠? 컨디션이 없으면 얘는 켜줘야 되고. 아시겠죠? 자, 점점 뭔가가 되게 복잡해지잖아. 해서 점점 뭔가 복잡해지는데 아직도 되게 간단하긴 해. 근데 복잡해지는데 유니티에서는 이런 게 좀 점점 복잡해지는 걸 좀 방지하려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킬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빈 바탕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뭐가 있냐면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거 Create Sub State Machine 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New State Machine이라고 나와. 근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Sub State Machine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면 얘 이름 바꾸는 방법은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여기
이쪽에서 이름을 어택이라고 갖고 올게. 그러면 서브 스테이트 머신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일반 스테이트 머신은 사각인데 얘는 살짝 이렇게 뾰족해. 자, 큰 의미는 없어 사실은. 자, 그러면 어택 딜레이와 어택을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다시요. 컨트롤을 누르고 두 개를 딱 선택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 놓고 딱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에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갔어? 두 개를 클릭해서 아니 넣고 드래그 컨트롤 떼고 드래그해서 떼 쏙 얘 이름을 어택이라고 고쳐야지. 여기 어택. 이런 기능을 왜 만들었을까? 복잡하니까 안에서의 또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들이 분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작업해서 그런데 선업에 가면 정신없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패턴이 해서 그럴 때 이용하라고 계속 뎁스를 둔 거야. 자,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서브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해요. 서브 스테이트 머신. 뭐 이렇게 되면 좀 예쁘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제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할게 뭘 해볼 거냐면 자, 에너미가 공격할 때 플레이어 체력 감소. 자, 씬으로 들어와서 여기 옆에 현재 애니메이터에서 씬으로 들어와서 스크립트 하나 만들게요. 그 스크립트를 스크립트 폴더 우리 스크립트 폴더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해서 이름을 플레이어 헬스 자, 얘를 만들었으면 쫙 되게 해서 플레이어 쪽으로 전달. 딸깍. 자, 당연히 플레이어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플레이어 헬스. 플레이어 쪽에
플레이어 파일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자, 플레이어 헬스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린 그 적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플레이어는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잖아. 해서 얘를 관리 차원에서 싱글톤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싱글톤으로 만들어 보자. 자, 만들어 보세요. 이거 이쯤 되면 다 까먹었겠지, 그죠? 어? 이쯤 되면 까먹었겠지. 싱글톤 어디서 해야 돼? 태아 상태가 뭐라 그랬어? 어웨이크에서 싱글톤으로 만들어. 일치와장인데, 응? 컨닝해 빨리. 컨닝. 싱글톤 정도는 그냥 외워버려요. 이거는 워낙에 많이 쓰는 거라서 하나만 존재할 때 싱글톤으로. 응? 응. 자꾸 범죄를 저질러. 이것 때문에 응? 스크립트가 들어가가지고 뭘 잘못 눌렀네. 이거 텍스트 뭐 저장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켜봐봐. 다시 한번 켜봐.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컨트롤 X. 여기 아니지. 컨트롤 V.
여기 다 지워버려 여기까지. 자, 안 된 사람 혹시 다 됐어요? 응? 프라이빗이야 왜? 퍼블릭 스테이트. 됐어. 다 됐죠? 자, 싱글턴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퍼블릭 스태틱.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공용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메모리에서 플레이어 헬스 만들고 인스탄스 자, void awake 인스탄스는 이거 보통 많이들 실수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 그죠? 이렇게 해놓은 순간 망했어요. 자, 인스탄스는 this. 자, 이렇게 했어요? 다들? 했죠? 자, 체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어 체력을 대충 한 3 정도로 줍시다. 3. 플레이어 체력을 int HP 3. 얘를 get set으로 구현. get set으로 한번 구현해 보세요. 얘. 뭐 public int hp라고 하고, 자, get set 이렇게 돼 있겠죠. 별거 없잖아. 자, 그냥 같이 해봅시다. 이거 뭐 한 거니까. return 뭐예요? hp가 되고, set은 hp의 value 해주면 돼요.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얘 만약에 주인공을 없애버리는 거까지 한번 작업을 한다면, 만약에 hp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destroy. 지난번 그 슈팅했던 거랑 똑같죠? 현재 나 게임 오브젝트 하면 죽음 처리도 되겠지. 밖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안에 정보가 은닉돼 있죠? 프라이빗이니까. 근데 밖에서는 좀 보여주고 싶을 때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요? 시리얼 라이즈
필드라고 적어주면 밖에서 보인다고 했어요. 네. 기억나죠? 자, 화면에 좀 표시를 해봅시다. 이게 화면에 그 HP를 표시하기 위해서 UI 잠깐 하나 만들어 볼게요. UI 지금 현재 어차피 화면 오버랩으로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죠? 캠퍼스가 보면 스크린 스페이스로 오버레이로 선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 밑에 그냥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캔버스 밑에 하나를 만들게요. 자, UI 텍스트. 자, 다시 캔버스에 오른쪽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대고 UI의 텍스트. UI의 텍스트. 얘 이름을 HP라고 할게요. 자, 화면에 현재 정중앙에 나오잖아요. 얘를 화면 이쪽으로 옮겨 볼게. 하려면 자, 지난 시간에 슈팅 때 했던 것처럼 HP를 선택하고 렉트 트랜스폼에 얘를 그 앵커 프리셋을 선택을 해서 자, Alt 키를 누르고 얘를 선택해 주게 되면 피벗이 바뀌겠죠. 얘로 그래서 옮겨줘 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단에 붙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옮길 걸 그랬나? 잠깐만요. 붙여버리자. 예. 다 붙였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다 붙었어? 예. 얘가 지금 검은색이니까 HP 얘를 갖다가 자 텍스트 항목에서 폰트 사이즈를 한 28 정도로 2배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얼라이먼트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하고 얘도 가운데 정렬하고 컬러를 흰색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흰색 255 255 255 왜 이렇게 안 보여? 어디 갔어? 응? 그래. 잠깐만. 14. 그러네. 폰트를 조금만 늘려볼까? 폰트 한 20 정도만 하면 되겠다. 너무 커네. 폰트를 한 20 정도. 자, 애드 컴포넌트에서 아웃라인도 넣어주면 예쁘겠죠. 아웃라인. 그래서 이펙트 컬러를 붉은색 255. 이펙트 컬러를 빨간 선택해서 25500 해서
아웃라인을 이렇게 넣어줄게. 다 했던 거예요. 응? 했어요? 다? 지금 수업 딴 거 하지 말고 어차피 다 끝나서 할 거야. 오전에만. 됐죠? 자, 플레이어 헬스로 돌아와서 자, 방금 만든 텍스트를 연결해야 돼. 해서 자, 하단에 퍼블릭 텍스트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나와. 이유는 뭐가 빠졌어요? 유징이 빠졌죠. 상단에 using 유니티 엔진 밑에 있는 .ui를 지정해 줘야 UI 텍스트를 쓸 수 있어. 자, 밑으로 돌아와서 자, 변수를 만들게요. public 텍스트 hb 텍스트라고 합시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됐어요? 자, 여기 만들었으니까 연결을 해줘야 되겠지. 자, 플레이어에 있는 스크립트. 플레이어에 있는 하단에 스크립트에 HB 텍스트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방금 만든 UI를 잡아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딸깍. 자, 연결 다 됐어요? 연결했고 다시 스크립트에 와서 자, 초기 값이어서 초기 값 그냥 실행하게 되면 new 텍스트가 계속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화면에 hp 값을 표시하는 루틴을 넣어야 돼. 이거 슈팅 때랑 똑같아요. 지금 하는 게. 시작할 때 화면에 h 값을 표시. hp 텍스트는 hp는 플러스 hp라고 합시다. 그럼 3이 표시되겠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 군데 더 해줘야 돼. 어디냐면 데미지 받았을 때 여기 데미지 받았을 때도 화면에 표시돼야 되니까 이 사이에 동일하게 hp 텍스트 변했으니까 값이는 hp 땡하고 hp getSet property 있는 셋에 여기도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자, 이제 데미지에 대한 처리를 해야 돼. 데미지에 대한 처리를. 자, 캐릭터가, 주인공이 데미지를 받는 시점이 뭐예요? 에너미가 나를 공격할 때죠. 그래서, 에너미 스크립트에서, 에너미 스크립트 열어볼게요. 에너미 스크립트에서, 에너미의 어택 공격. 여기 프린트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에서, 어떻게 해요? 자, 밑에서 데미지 플레이어의 이 데미지를 처리하면 돼. 자, 싱글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헬스 점 인스턴스 밑에 있는 getset 프로퍼티로 되어 있는 HP를 마이너스 시켜주면 하나씩 빠지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플레이어가 HP가 0보다 작을 때는 죽음 처리도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수정해 줄 게 있어. 뭘 수정해 주냐면 아까 우리가 서브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해서 자, 레이어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애니메이터에 현재 베이스 레이어인데 쭉 찾아봤더니 서브 스테이트 머신으로 내가 어택이란 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쵸? 어택에 들어가 보니까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줘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바깥으로 다시 나오고 싶을 때는 이 베이스 레이어를 클릭해주면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죠? 서브 스테이트 머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레이어 상태를 봤더니 서브 스테이트 머신으로 들어갔더니 베이스 레이어 안에 있는 서브 스테이트 머신 어택 안에 있는 어택으로 됐잖아. 그죠? 다시요. 다시 베이스 레이어에 보통 이런 무브나 아이들은 베이스 레이어 점 무브 아이들이 될 건데 어택은 서브 스테이트 머신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베이스 레이어에 위에 보면 경로가 어떻게 돼요? 위에 이쪽 보면 베이스 레이어의 점 어택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의 어택이야. 해서 스트링 투 해시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냐? 여기에 점 어택이 되겠죠. 어택. 얘 하나 더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베이스 레이어에 서브 스테이트 머신 어택이라고 있는데 서브 스테이트 머신의 안에 스테이트 어택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제대로 된 어택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저장을 하고 한번 데미지 처리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신에 들어와서 저장을 하고 플레이. 자, HP 표시되고 자, 얘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 빠진 것 같다. 등록이 잠깐만요. 현재 에너미에 자, 여기 컨트롤에 나는 빠져 있어. 이게 내가 테스트하다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내가 뭐 테스트하다가 빼먹은 거야. 애니메이터에 지금 컨트롤에 비어 있잖아요. 에너미 해서 얘를 연결하고 다시 아마 저기 경현이랑 태영이는 빠져 있을 거야. 그러면 SM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스의 에너미 여기 상태 다이어그램에 해당되는 에너미 애니메이션을 여기 에너미 쪽 바바리안 밑에 있는 애니메이터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해서 플레이를 해주면 제대로 애니메이션이 연출될 거예요. 이렇게 걷죠? 총. 자, 에너지 달고 세대 맞으면 죽어야 돼. 두 대. 카메라가 너무 앞에 내는데 붙여놨다. 죽었어. 돼요? 여러분들? 다? 카메라를 좀 약간 뒤에 빼자. 아직 그 에너미에 피격 처리가 안 됐어요. 지금 피격 처리는 안 됐어. 데미지 처리, 데미지 애니메이션 없잖아. 자, 얘 왜 안 와? 근데 다 됐어요? 아직 해야 될 거 많아. 그 피격 처리랑 자, 질문 혹시 질문? 아, 저 어, 했는데 어, 저는 HP가 안 줄어가지고 어. 찾고 있는데 선임하니가 얘가 안 줄어? 일단은 했어. 이거 뭐 나와? 나왔어. 자, 그러면 분명히 애니메이션에서 소문자 됐어. 여기서 안 처리를 안 했네. 잠깐만, 하나를 아니, 하나 빠졌어. 여기서 그거 안 해줬잖아. 요거 얘를 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표시가 안 바뀐 거야. 데미지는 안 해서 처리가 됐는데. 일단 한번 해봐 되는지. 됐지? 응, 응. 하다가 보면요. 응. 뭐지? 네, 이거 했는데 응.
내가 죽었잖아. 대상이 없는데. 자, 대상이 내가 죽어서 얘는 DI를 못 찾는 거야. 어디서 에러가 나냐면, 내가 죽었어. 죽었더니 여기서 DI, 타겟을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버그가 생긴 거지. 해서 몬스터 여기서는 항상 주인공이 죽었는지 데미지 있잖아. 주인공이 살아있을 경우만 가정한 건데 죽어있을 때 에러 처리를 안 한 거지 지금. 자, 이건 왜 나와? 노 카메라 렌더링이라고? 플레이어가 죽었는데 봐봐, 지금 플레이어가 있는데 카메라도 없어졌잖아. 카메라 자체가 눈까지 사라져 버린 거지. 그래서 에러 처리는 해줘야 돼. 지금은 학습이니까